좀 해보려고요. 근데 그래 난 돈이 많으니까 너한테 1억 줄게. 우리 안지도 좀 됐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 절대금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일단 지금 시장은 제가 시장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나 보실래요? 이제 좀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ADR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빨간 선이 상승 종목과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빨간 선은 ADR 선인데 이게 순환매 장이라 보면 돼요. 근데 지금 ADR은 벌써 90까지 올라갔잖아요. 지수는 여기 있고 파란색이 지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는 생각보다 덜 올랐고 종목별 순환이 엄청 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9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정권주도 올랐다가 바이오 올랐다가 화장품 올랐다가 뭐 자동차 올랐다가 이 짓거리 한 거야. 근데 지수가 많이 못 간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순서대로 따지면 현대차, 포스코, LG와 삼바, 셀트리가 약했다는 소리야. 근데 오늘 특히나 셀트리온, 삼바가 더 약했어. 자, 근데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붙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붙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파란선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는 장이 폭락하는 거예요. 빨간선 내려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란선이 올라오면 돼요. 그럼 그걸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시가총액에서 파란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삼성의 셀트리온이에요. 삼성의 하이닉스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 버리면 장의 전체적인 체질은 사실은 안 좋아요. 왜? 얘들이 치수만 잡아주거든요. 인덱스만 잡아주고 나머지를 죽여버리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더 지난주보다는 좋은 보유 의견이 나왔어요. 왜? 60일선이 뚫었으니까.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속도는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주식의 가장 큰 기본, 주가 상승하면 뭐하냐고. 거래가 증가해야 되는데 거래는 감소해버려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가 작아서 주가 올라간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빨 쳤네. 자신있게 22% 미쳤구만. 오늘 무려 22%나 쳤네요. 어쨌든 이제부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공매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천천히 올라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매수 신호가 떴다고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못 먹어요. 먹어봤자 1, 2%야.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내비둬. 네, 그리 하시면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셀트리온이 살아야, 이렇게 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는 어차피 14일날 잠정 결론이 나요. 예? 지금은 이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응? 해봅시다. 자, 금감원 설명대로 삼바가 고의 분식했다. 응? 금감원 생각대로 삼바가 고의 분식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래 정지예요. 상장 실질검사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가 삼바니까 상배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일단 현실은 딱 벌금 때리든 간에 하면 벌금도 제가 가까이 기억은 안 나는데 차기 자본이 얼마인가? 하여튼 얼마 정도 이 과태료를 때리게 되면 이것도 이게 규정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금감원이 이렇고 정권선물위에서 최고 이제 정선위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고의라고 결정이 나버리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그래서고 나발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최악의 경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악을 먼저 생각하고 차선을 생각해야 되죠. 벌써 최악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론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고의 맞네. 그럼 바로 거래 정지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은 14일로 밀렸어요. 삼바가 하필이면 재수없게 코스 200 종목이에요. 지금 어제까지 4위에 있다가 톡 떨어졌어요. 오늘 폭락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그건 모르시겠어요. 예전에 잠깐 그 생각, 삼성전자 원래 액면 분할할 때 법 바꿨잖아요. 그건 아시죠?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법을 어디 갔냐 그때 3일만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인덱스 때문에 그래. ETF 추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안 갈 거예요. 여기서 뭐 이런 거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 삼바가 국민연금 지분율이 얼만데 국민연금 한 9% 갖고 있거든요. 어디 갔냐 이 새끼들. 있어 이 새끼들 갖고 있어요. 응? 국민연금 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뭐 얼마 난리네. 그거 분석하는 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응?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되지 않는 뭐 그네들 생각을 하겠죠. 그래 정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완벽하게 무죄를 때리기도 참 애매해져 버렸어요. 사실은 결론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또 연기될 수 있어요. 잠정 결론 못 내리고 또 연기. 제일 잘하는 게 연기잖아요. 연기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시장에서 삼바에 대해서 이제 날짜가 오니까 그 민주당 누구 의원이야? 더불어민주당. 그 사람 뭐 제출하고 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가 주식을 뭘 한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 얽히고 엮인 거잖아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예? 삼성물산의 합병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박근혜로 올라가요. 다시 또 적폐청산까지 이야기 올라가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예? 그러면 연기금은 또 뭐가 되며 결론 3반은 이미 상장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상장을 최종 승인해 준 건 누굽니까? 또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의 모태는 누굽니까? 또 한국거래소를 관리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다 얘들 아니에요. 얘들. 금감은 또 지들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돌고 돌아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거의 연기 가능성도 두고 있어요. 아마 연기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다시 또 미룬다. 근데 오늘 와 빠졌습니까? 오늘 빠진 거는 처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악성 루머가 돌았을 거예요. 뭐 그래 정지된다, 상폐된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연기금은 어차피 계속 지르고 있을 걸 리스크 관련해서 뭐 보험 좀 로스컷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바는 신용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2%거든요. 신용 비중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으로 산 물량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20조 기준 잡고 20조에 0.2%면은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라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럼 삼바 같은 주식은 제가 추정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수급으로 뭘 분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띠케야 외국인 3만 주 때렸고요. 기관 17만 주밖에 안 돼요. 그리 많이 때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이런 거는 삼바 같은 주식들은 이게 정백짜리라서 정권사 신용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신용사나 스탁론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탁론은 저축은행 거잖아요. 예. 저축은행은 실시간 RMX예요. 예, RMS라는 건 뭐냐면 보통 반대 매매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 리스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리스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담보 유지비를 초과되게 되면은 신용 반대 매매는 다음날 9시에 때리는데 일이 실시간이에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물량이 아마 좀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이거를 뭐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건 되게 무리순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미리 좀 얻어맞았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를 잘 보면요. 삼바가 처음으로 시장에 분식회계 이슈 나온 게 요때 수준이에요. 지난 4월달, 5월달.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이제 그 수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내려간다 하는 걸 분석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항상 급락할 때도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은 강력한 매도 신호라고 합니다. 매도 신호라고 하는데 아마 내일은 모르겠지 몰라도 이 정도 흐름 안 나올 거예요. 예. 이게 아까 그 근거에는 저는 결론을 못 내린다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 아까 나중에 제가 그 최진기 님이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최진기 쳐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우리나라에서. 인문학도 그렇고. 이게
어찌 보면 출발점이 다른 거거든요.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2015년이라는 전과 후 출발점이 다르고 이게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린 거에 대한 거잖아요. 부풀린 거의 문제잖아요. 부풀린 거. 가치를. 결과적으로 모든 게 그런 거잖아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린 걸 가지고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정부의 의지를 기대하기는 이번 정부는 그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치적인 색깔은 없는데 확실하게 삼바는 어차피 박근혜 정권과의 결탁이었거든요. 그거는 결탁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실내로 이재용이 삼바 송도 맞죠? 공장 삽질할 때 삽질이 아니라 삽할 때 박근혜 대통령 와서 같이 웃고 사진 찍고 했어요. 삼성이니까 삼성의 첫 바이오잖아요. 자, 그런 회사를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근데 이는 정권이 바뀌어서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참여연대 애들이 계속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잘못된 게 맞아. 근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게 너무 엮여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옛날 생각에 STX 저렇게 살려두는 거 보면 그냥 제 늘 색감인데 STX에 또 말 많잖아. 옛날에 강만수부터 해가지고 강만수 만에 그 강덕순 것 같이 생각 안 난다. 그래서 아마 삼바도 왜냐면 제 생각이에요. 이걸 근데 유튜브 올려서 되나? 잘리는 거 아니야? 제 생각인데 못 쪼개요. 예. 못 쪼갠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적자 기업이고 뭐 가치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쟤는 보유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버티세요. 예, 제가 자꾸 버티는 말을 드리는데 버텨요. 근데 버텨도 이제 늘 고민하는 게 그러죠. 그 망할 놈의 주가 매수 평단가 낮추기에 대한 건데 주가는 항상 저점이 나올 때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또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버티시는 게 좋고 일단은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조금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삼바가 여기 있었어요. 4번에. 근데 오늘 14위로 또 밀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14위로 네이버 밑으로 밀려버렸어요. 그 말은 시장 전체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을 왜곡하는 그 비중은 내려가 버렸어요. 삼바가. 그래서 지수 영향력 면에서는 어제 이제 훅 빠져버렸기 때문에 조금 덜 할 겁니다. 지수 충격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에 다시 이제는 보시면 CJENM하고 신라젠이 4위로 내려가 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하면 이게 4조 6천이잖아요. 신라젠이 4조 8천이죠. 그럼 신라젠 헬스케어가 8조니까 일단 신라젠보다는 이제 포스코 캠텍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갖고 있는 사람은 쫄지 말고 가져가요. 뭐 쫄 것도 없죠. 주가 잘 가니까. 그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순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노스 이 자식은 어차피 개잡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가총액만 6천억이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신라젠이나 HLB는 정말 좀 억울해요. 사실은. 메디톡스나 휴젤 같은 건 어차피 성장이 꺾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관심에서 빼는데 뭐 스튜디오 드래곤 빼고 프로비슨 실적 빼고 그렇게 되게 보면 바이오주 중에서 신라젠, HLB, 바이로메드 까지는 오늘 조금 시장 수급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어차피 시장은 셀트린 헬스케어는 이게 시장 크레딧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계속 힘들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수준에서는 여전히 포스코 캠텍이나 뭐 CJENM들이 주목을 받는데 CJENM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 주식은 투자를 안 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는 그래도 계속 신라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차트는 깨진 차트죠. 보기에. 예,